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질문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설 연휴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동안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지내시고 새해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예. 질문과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 너무 많더라고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A4 용지로 12장을 뽑았습니다. 질문이. 야,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구탄 시간이에요. 예. 구탄 시간이고 좀 질문이나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최현기님, 알찬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정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삭제나 정정 시 한 줄로 빨간색 펜을 긋고 거기에 날인을 하고 새로운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청도 같이 해주셨네요. 부동산 등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등기는 어디서 하지요? 등기소에 가서 해요. 네네. 등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라든가 상속 증여할 때 부동산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요. 네. 근데 신청서에 잘못 기재했다. 네. 거기는 이제 매수인도 있고 매도인이 인적사항을 쓰는데 잘못 기재를 하게 되면 뭐 빨간색으로 두 줄로 긋고 네. 도장 찍고 그러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예. 뭐 서식 잘못했으면 그 등기소에서 그 부동산 등기 신청서 받아가지고 네. 다시 새롭게 쓰면 되죠, 뭐. 그렇죠. 큰 문제점 없어요. 예, 새로 쓰거나 네. 근데 이제 좀 작성한 게 좀 많고 되게 조금 틀렸으면은 이제 빨간 펜 두 줄. 그렇죠. 한두 줄 틀리면 날인해서. 네, 그렇죠. 두 줄로 긋고 빨간색으로 긋고 도장 찍으면 뭐 충분하니까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인된 계약서 작성 시 보통 이제 틀렸을 때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죠. 진행을 똑같아요. 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네네.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나 네. 개인끼리 작성하는 사문서도 네. 잘못됐으면 두 줄로 긋고 네. 도장, 정정 도장, 네. 사인하면 안 됩니다. 네네. 반드시 도장으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효력이 있어요. 문희경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청주는 언제쯤 구입해야 될까요? 청주. 청주.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1월 28일 기준 4주차에 네. 충남 지역과 충북 지역은 이번 주에 마이너스 0.16%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청주도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전국적으로 계단식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청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어떻게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하락폭이. 경북이나 네. 경남 또 전북 지역은 하락폭이 더 커요. 음. 그런데 충북, 충남은 그래도 하락폭이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 네. 그래서 예. 시간 되실 때 인근의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방문하셔서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네. 발로 뛰는 게 제일. 그렇죠. 아무래도, 임장 활동하는 예. 게 제일로 좋아요. 예, 제일 좋죠. 예. 나청복님. 음.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언뜻 뉴스에서 편모 가정의 낮은 대출 이자로 혜택을 준다고 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다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편모 과정에서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부모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들한테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나요? 네. 예. 경제적인 지원, 네. 또 주거 지원, 네. 법률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 크게 이렇게 4가지 혜택이 있는데 경제적 지원은 그 소득 기준에 부합해 가지고요. 네. 뭐 자녀 양육비라든가 또는 자녀 교육 지원비, 뭐 생활 보조금까지도 주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출 이자 혜택 주는 건 없더라고요. 대출 이자는 혜택이 없어요. 그걸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부모 가정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도 이자는 누구나
똑같이 그 네.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출이자는 평등하다.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은 생활 보조금도 많이 주니까. 네. 그러나 소득이 적어야 돼요. 네네. 소득 그렇죠. 일정 소득이 있으면 혜택이 없으니까요. 예, 부모의 이제 소득에 따라서 또 이제 그렇죠. 혜택이 좀 달라진다는 거. 네. 예. 그래서 한부모 가정들은 많은 혜택이 있어요. 정부 중앙정부에서 심지어 29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직접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인터넷 검색하면은 요즘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조건과 부합해서 확인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는 확인을 따로 이제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멘터님,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달러 매도 시를 상반기 6월 전후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반기 미국 경제 불황이 올 것이라는 근거를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경제 화랑은 통화량의 급증, 화폐 가치 하락이고 경제 불황은 유동성 축소, 화폐 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이 불황으로 들어갈수록 환율이 더 오른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참 좋은 지적인데요. 예. 사실은 경기가 불황이면은 그 네.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2019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2.2% 정도 되는데 네. 하반기는 아마 1.8%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아마 이분은 모멘터님께서는 네. 오히려 불황으로 가게 되면 환율이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영국에서도 노딜 브렉시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의 파운드는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경기가 안 좋거나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통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9년 하반기에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틀릴 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이제 경제 시장의 흐름과 환율, 그러니까 화폐 가치, 네. 화폐 가치는 약간 좀 비례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라우리님, 교수님 대구에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3월 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올해 집을 매수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고민입니다. 사실은요. 네. 대구는 전국적으로 지방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대구는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대구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예. 대구도 지역별로 보합 지역이 있고 네. 상승 지역이 있고 하락 지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셔서 조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빙하기, 침체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주거 목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집을 사는데 좀 저점에서 사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가격이 좀 떨어질 때. 사는 거는 무조건 저점이 좋죠. 그래서 예.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대구 지역에 자기가 살 곳, 이사 갈 곳을 계속 좀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서 관망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대구 지역에 여러 상승 지역도 있고 보합 지역도 있고 하락 지역도 있는데 만약에 상승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보는 지역이 그러면은 좀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상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상승한다고 앞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세계 경제라든가 또 아시아 경제, 한국 경제를 보게 되면 지금 경기 자체가 장기 침체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블이 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방이 올라간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타기 때문에 아마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도 버블이 덜 빠진 상태인가요? 그렇죠. 성급하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영주 킴님, 맨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요. 나이 30인데 집 차는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진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야, 30살인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야,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시죠. 이건 뭐 걱정이 없어요? 더 있을 게 결혼을 있나요? 하셨나? 아, 뭐 결혼 안 하셨으면은 참 뭐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을 걱정하는 건지, 자영업을 할 건지, 자기 개발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네.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일단 나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없으신 디테일하게 거죠. 진로가 걱정되면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뭐 어떤 계획이, 뭐 예를 결혼 안 했으면은 결혼 계획이 있다던가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 다시 한번 또 질의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예.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진짜. 네, 지금 부러워요.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은 좀 이제 아무래도 결혼 계획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는 가정해서 어떤 이제 앞으로 결혼 계획을 세우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배우자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성격도 만나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인데. 30살이시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같이 그렇죠. 오랜 시간을 100세 시대라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동고동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정말 배우자 선택 안 하셨다면 정말 심도 있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은 지금 사모님 굉장히 좋으신 분과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이제 저는 중점적으로 지금도요 같이 살고 있지만 늘 친구처럼 경우에 따른 애인처럼 또는 동지처럼 이렇게 늘 그런 아직도? 마음 아직도 그러니까 늘 가슴이 설레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최고예요. 예. 성공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요 우리 집사람은 예전에 그 편집장을 했어요. 잡지 편집장을 오래 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글 쓰면서 마무리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늘 확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내가 도움 받지요. 혹시 옷 팔자는 없지만 문맥이 좀 맞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상부상조 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도 좋은 배우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주님 좋은 배우자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유님, 김동수 교수님 매번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구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로 인천에 2채를 아파트 15년에 구매하여 임대 중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올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도 서울에 집을 4년째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친구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집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되는지요? 혹시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요? 실제로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강사에 비해 교수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셔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어요. 강화. 1세대 1주택 강화되었는데 원래 이거는 똑같습니다. 남자가 집이 하나 있고 여자가 집이 있다. 혼인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부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인일로부터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혼인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그건 뭐 맞는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2채를. 2채를 임대하고 있고 또 여자친구도 집이 있잖아요. 한 채 있고. 그런데 지금 강화돼 가지고 장기 임대 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집을 3개를 갖고 있던 4개를 갖고 있던 임대하던 주택을 내가 직접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고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한 번밖에 혜택이 없어요. 강화됐다는 것이죠. 횟수 제한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 번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 번만. 그러니까 혜택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할 때 저의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다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이 상당히 강화되었던 것만 강화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서은혜원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픽스 금리 2.04%면 시중은행 담보대출은 얼마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저는 빚도 없고 집도 없지만 잠재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수요층이라서 궁금합니다. 예. 서은혜님 정말 수준이 높으시네요. 네. 이 코픽스를 아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 코픽스가 2.04가 됐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건데요. 네. 이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코픽스를 발표해요. 그런데 아마 올해 7월부터 코픽스 산출 기준이 바뀝니다. 네. 올해 7월부터.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코픽스 그 기준금리가 0.27%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올 7월 달에. 그런데 아마 코픽스가 2.04가 되면은요, 대출 이자는 한 4% 내지 5% 돼요. 그런데 아마 코픽스가 올해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도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런데,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그 본인의 그 신용도에 따라서 네.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네네. 3등급이냐 4등급이냐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윤명교님, 지금 현재 상계동 보람 아파트 23평 3년 전에 구입해서 월세를 주고 있고 새로 빌라라도 거주 목적으로 갖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월세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지금 구입하는 것이 괜찮을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는 월세 주고 또 네. 새로운 빌라를 구입해서 네. 거주 목적으로 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주거 환경이 좀 좋잖아요. 좋죠. 또 예. 매월 월세 받고 네. 자기는 빌라에서 사고. 네. 그런데 빌라는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예. 가격이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부동산 투자 금무르 해로 저는 정하고 싶습니다. 금물. 투자하지 마라. 사지 말라. 금무르 해. 예. 그래서 계속 지켜보세요. 아, 지금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12주차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지금 이번 주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폭이 확대되었어요. 확대. 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위험합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지금 상계동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떨어지니까 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 김실장 이노베이션 맥스님, 교수님, 최근 정부가 고정금리를 2에서 3%도로 빌려주는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마 정부가 뭐 부동산 투기 조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지역은 서울 지역은 지금 부동산이 15%에서 20%가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후년까지 네. 2017년도 가격으로 하락하겠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규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완화하게 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2017년도 가격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네. 완화 정책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고정금리를 2, 3% 도로 빌려주는 것을 용인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좋죠. 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질 때는 변동금리가 네. 좋아요. 그런데 글쎄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지는 않거든요. 그 투기 조장 목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걸 용인하는 건 그렇죠. 예.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언제나님, 재테크로 금매입은 어떨까요? 예, 심플하게 이제
질문 남겨주셨네요. 금을 투자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뭐. 재테크 수단으로서. 예, 뭐 금 전문가는 그렇죠. 아니지만 제가 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예측은 좀 불가능한가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금을 사두는 네. 것도 괜찮아요.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그런데 이제 또 예. 가격이 떨어지고 상승하고 하는데. 예,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사이클이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금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그럼 만약에 이 언제나님께서는 여유 자금이 있으셔서 이렇게 금 매입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서 좀 금보다 괜찮은 거 어떻게 좀 우리가 여유 예. 자금만 있다면 예.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금을 몰빵하면 안 돼. 예.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된다고. 네. 만약에 내가 토지를 샀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매도를 해야 돈이 회수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뭐 3천은 금 사고 네. 3천은 뭐 주식 사고 네. 3천은 예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 투자도 좋아요.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예.